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목격한, 그리고 당사자로부터 직접 들은 실화입니다. 주인공은 우리 회사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김철수 과장님이에요. 나이는 올해 52세, 키 170cm에 약간 뱃살 나온 평범한 아저씨죠. 그런데 이분이 우리 회사 총무실의 꽃이라 불리는 김미영 대리를 꼬셨다는 거예요. 미영 대리는 35세로 정말 예쁘고 능력도 출중한 분이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17살이나 차이 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철수 과장님이 미영 대리를 처음 본 건 작년 봄이었어요. 회사 안전교육 때문에 총무실에 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거죠. 그때 철수 과장님 말로는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다고 해요. 그때 미영 대리가 커피 쏟은 서류 정리하고 있는 걸 봤는데 왜 그렇게 안쓰러워 보이던지,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철수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도움을 줬어요. 휴지 가져다주고 서류 다시 출력해서 가져다주고. 미영 대리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정말 고마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철수 과장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느냐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성급하게 연락처 물어보거나 식사 제안하잖아요. 하지만 철수 과장님은 달랐어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만 하고 지나가고. 미영 대리 말로는 그게 더 신기했다고 해요. 다른 남자 직원들은 도움 한 번 줬다고 바로 뭔가 기대하는 눈치였는데 철수 과장님은 정말 순수하게 도움만 준 것 같아서 좋은 인상이었다고. 그런데 철수 과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복잡했어요. 집에 가서도 계속 미영 대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미영 대리 생각만 나고, 근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고 52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철수 과장님은 그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대요. 혼자 있을 때마다 거울 보면서 이런 생각했다고 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17살이나 어린 여자를 좋아한다니. 말이 안 되잖아. 게다가 나는 이혼한 몸에 애도 둘이나 있고 미영 대리 같은 여자가 나를 봐줄 리가 없어.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생각대로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자제하려고 해도 자꾸 미영 대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미영 대리가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혼자 앉아있는 철수 과장님을 봤대요. 다른 생산직 분들은 대부분 같이 몰려다니는데 철수 과장님만 혼자 조용히 밥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영 대리가 먼저 다가갔어요. 과장님, 혼자 드세요. 저도 혼자인데 같이 앉아도 될까요? 철수 과장님은 그때 정말 놀랐다고 해요. 꿈꾸는 것 같았다면서요. 그렇게 두 사람의 점심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처음엔 정말 업무 얘기만 했대요. 회사 생활이 어떤지, 일은 힘들지 않은지 그런 얘기들. 그런데 대화해보니까 철수 과장님이 생각보다 재밌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미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철수 과장님이 진짜 웃기시다고. 2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겪은 에피소드들을 진짜 재밌게 얘기해 주신다고. 철수 과장님은 어렸을 때부터 말재주가 있었대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고, 그런 매력이 미영 대리한테도 통한 거죠. 그렇게 일주일에 2~3번씩 점심을 같이 먹게 됐어요. 미영 대리는 철수 과장님과 대화하는 게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느끼는 경쟁이나 눈치 같은 게 전혀 없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미영 대리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은 정말 어른이세요. 제가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냥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젊은 남자들은 여자 얘기 들으면 바로 해결책부터 제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과장님은 그냥 들어주셔서 마음이 편했어요. 한편 철수 과장님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됐어요. 점심시간이 기다려지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완전히 사춘기 소년이 된 기분이었다고 해요. 아, 정말 웃기죠. 52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아내랑 이혼한 지도 5년이 됐고 그동안 연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철수 과장님은 퇴근 후에 집에 가서도 계속 미영 대리 생각만 했대요. 저녁 먹으면서도 TV 보면서도 심지어 주말에도 월요일이 되어서 미영 대리를 만날 생각에 설레고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도 많았어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도 걱정됐고 솔직히 두려웠어요. 만약에 미영 대리가 제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떨까 싶고 기분 나빠할까봐 아니면 피할까봐.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미영 대리가 감기에 걸려서 이틀 동안 회사에 안 나온 거예요. 철수 과장님은 그 이틀이 정말 길게 느껴졌다고 해요. 첫날에는 그냥 많이 아픈가 싶어서 걱정만 했는데 둘째 날에는 정말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일에 집중도 안 되고 계속 미영 대리 생각만 나고 그래서 퇴근길에 약국에 들렀어요. 감기약이랑 비타민 그리고 목 캔디까지 샀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안 할 행동이었죠. 그때 정말 용기가 필요했어요. 미영 대리 집까지 가는 길에 몇 번이나 되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괜히 부담스러워할까봐. 하지만 결국 미영 대리 집 앞까지 갔어요. 그런데 벨 누를 용기는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 앞에 약 봉지 놓고 쪽지와 함께 왔대요. 몸조리 잘하시고 빨리 나으세요.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생산 2팀 김철수 올림. 다음 날 미영 대리가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철수 과장님한테 감사 인사였어요. 과장님,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 집 주소를 아셨어요? 철수 과장님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총무실에서 주소록 봤다고. 미영 대리는 그때 조금 놀랐지만 기분 나빠하지는 않았대요. 오히려 자기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맙다고 했어요. 사실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아픈데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영 대리도 철수 과장님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감기약 갖다 주신 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이분이 나를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는구나. 그냥 동료가 아니라 진짜 관심이 있으시는구나. 미영 대리는 그날부터 철수 과장님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괜찮은 분이더라는 거예요. 일단 성격이 정말 좋았어요.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한테도 항상 친절하고 후배들 챙기는 것도 자상하고 무엇보다 자기 일에 정말 성실했어요. 과장님이 2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요즘 젊은 남자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이직 생각부터 하잖아요. 근데 과장님은 진짜 뚝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어요.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해서 연봉도 괜찮고 아파트도 있고 미영 대리는 그런 안정감이 좋았다고 해요. 솔직히 저희 또래 남자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과장님은 이미 안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편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철수 과장님이 미영 대리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준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미영 대리가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다른 부서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것도 자기 잘못이 아닌데 왜 자꾸 떠넘기냐면서 화가 났던 거예요. 그걸 철수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철수 과장님이 진짜 진지하게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과장님이 제 얘기를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걸 보고 감동했어요. 젊은 남자들은 여자가 하소연하면 대충 들으면서 핸드폰 보거나 다른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장님은 정말 제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그날 철수 과장님이 한 말이 미영 대리한테 큰 힘이 됐대요. 미영아,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봤을 때 너만큼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 없어. 자신감 갖고 해.
미영 대리는 그때 뭔가 뭉클했다고 해요. 이렇게 자기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저희 또래들끼리는 서로 경쟁 상대라는 생각이 강해서 진짜 속마음 얘기하기 어려워요. 근데 과장님은 저를 평가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후로 두 사람은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점심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가끔 커피 마시러 가고 미영 대리는 집안 얘기도 하고 꿈 얘기도 하고 철수 과장님은 그냥 들어주기만 했어요. 어느 날은 미영 대리가 가족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결혼 안 하냐고 자꾸 재촉한다는 얘기였어요. 35살이니까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거죠. 언제 결혼할 거냐? 좋은 사람 없느냐? 이런 얘기 계속 하시니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더니 과장님이 정말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철수 과장님이 그때 한 말이 인상적이었대요. 결혼은 조급하게 하는 게 아니야. 정말 좋은 사람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아. 미영이 같은 좋은 여자를 알아봐 줄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거야. 미영 대리는 그때 철수 과장님이 정말 자기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철수 과장님의 마음은 이미 확고해진 상태였어요. 더 이상 혼자 마음 알이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고백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먼저 주변 사람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같은 생산팀 후배한테 농담처럼 물어봤어요. 야, 만약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자 좋아하게 되면 어떨 것 같아? 후배는 웃으면서 대답했대요. 과장님,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요즘은 나이차 커플 많잖아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용기가 났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어떻게 고백할지도 문제였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혹시 미영 대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됐거든요. 철수 과장님은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정말 솔직하게 마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금요일 퇴근 후에 미영 대리한테 커피 한잔 하자고 했어요. 평소보다 철수 과장님이 조금 긴장한 것 같았지만 미영 대리는 별로 신경 안 썼대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다가 철수 과장님이 갑자기 말했어요. 미영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미영 대리는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철수 과장님이 정말 진지한 표정이더라는 거예요. 미영아, 솔직히 말할게. 나 너 좋아해. 많이 좋아해. 미영 대리는 그 순간 정말 당황했대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철수 과장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나도 알아. 우리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내가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 그래도 이 마음을 숨기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말하는 거야.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답은 안 들어도 돼. 그냥 내 마음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지금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어. 미영 대리는 그때 철수 과장님이 정말 떨고 있는 걸 봤대요. 52살 어른이 17살 어린 여자한테 고백하면서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정말 떨고 계시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 싶어서 미영 대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철수 과장님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요. 시간 갖고 천천히 생각해봐. 부담 갖지 말고. 그런데 이게 미영 대리한테는 정말 큰 고민이었어요. 사실 미영 대리도 철수 과장님한테 마음이 없지 않았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과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를 소중하게 해주시고 믿고 의지할 수 있고. 하지만 나이 차이가 부담스럽기도 했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도 됐어요. 미영 대리는 친한 언니한테 상담도 받아봤어요. 언니는 반대했대요.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지만 미영 대리는 계속 철수 과장님 생각이 났어요. 철수 과장님과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 안정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마음. 과장님과 있으면 정말 편해요. 가식적인 게 전혀 없고 진짜 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었어요. 철수 과장님이 고백하고 나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나서도 여전히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주시고 부담 주지 않으시고 답 안 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정말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미영 대리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2주 후에 미영 대리가 답을 했어요. 역시 커피숍에서였어요. 과장님, 저도 과장님 좋아해요. 사귀어 볼까요? 철수 과장님은 그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고 해요. 믿을 수 없다면서 미영 대리한테 몇 번이나 확인했대요. 정말이야. 정말로 나랑 사귀겠다는 거야. 후회하지 않을 거야? 미영 대리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된 거예요. 처음엔 정말 조심스러웠대요. 회사에서는 절대 티 안 내고 주말에만 몰래 만나고, 첫 데이트는 정말 어색했다고 해요. 철수 과장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미영 대리도 나이 차이 나는 연인과의 데이트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첫 데이트 때 정말 어색했어요. 과장님은 제가 뭘 좋아할지 모르시겠다고 하시고, 저도 과장님이 뭘 좋아하실지 모르겠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정말 잘 맞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철수 과장님은 미영 대리를 정말 공주님처럼 대해줬고, 미영 대리는 철수 과장님한테서 진짜 어른의 매력을 느꼈어요. 과장님은 정말 젠틀맨이세요. 문 열어주시고 의자 빼주시고. 젊은 남자들은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과장님은 자연스럽게 해주시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철수 과장님이 미영 대리의 의견을 정말 존중해줬어요. 뭘 먹을지, 어디 갈지 모든 걸 미영 대리 중심으로 결정했어요. 지금 두 사람이 사귄 지 벌써 8개월이 됐어요. 요즘에는 회사 사람들도 다 알아요. 처음엔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두 사람이 정말 잘 어울린다는 걸 보고 다들 축복해주고 있어요.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서로 아끼는 게 보이니까. 미영 대리가 최근에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과장님은 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저도 과장님을 정말 사랑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철수 과장님도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예전보다 더 젊어 보이고, 일할 때도 더 활기차고, 심지어 옷차림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미영이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52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이제 결혼도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서로에 대한 확신은 있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철수 과장님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정리해보면 이래요. 첫째, 상대방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자기 욕심부터 내세우지 않고 미영 대리의 마음을 먼저 배려했죠. 둘째, 성급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셋째, 진심으로 대했어요. 가식이나 허세 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넷째, 자기만의 매력을 어필했어요. 나이가 많다고 위축되지 않고 자신만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보여줬죠.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물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요. 철수 과장님과 미영 대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희망이 되길 바라요. 52살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느냐죠. 다음에 또 재미있고 희망적인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